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3년 만에 이혼한 40대 주부입니다. 어디다 이야기라도 해야 제 속이 풀릴 것 같아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글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 이야기가 두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요. 남편하고는 서로 장사하다가 알게 된 사이예요. 저는 당시 시장에서 분식집을 했고 남편은 신발 가게를 했어요. 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희 친정오빠랑 동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장사하는 동안 의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은 남편대로 그런 저를 귀엽게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귀자 어쩌자 말은 정확히 오가지 않았지만 점점 연인 사이처럼 발전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알고 지낸 지 4년 만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양가에서도 흔쾌히 허락한 결혼이었기에 모든 게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네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제가 임신을 했고 남편과 상의 끝에 제가 하던 분식집을 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입덧이 너무 심하기도 했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자니 그건 그거대로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후로 한 3년 동안은 전업주부로 살았는데 솔직히 마음이 편하진 않았습니다. 갑자기 전업주부가 되면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게 되었는데 막상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보니까 제 생각만큼 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편 장사하는 스타일이 앞에서 남기고 뒤에서 밑지는 식이라는 걸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너무 적을 때는 친정어머니한테 손을 벌리기도 했었네요. 물론 저라고 처음부터 철딱서니 없이 바로 친정어머니한테 도와달라 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처음엔 남편에게 더 달라고 했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장사가 안 돼서 없다고 하거나 마치 제가 돈을 헤프게 써서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식이었으니 솔직히 나중에는 치사하고 더러워서 말도 꺼내기 싫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온라인 쇼핑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시장에서 신발 사시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든 것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남편더러 이참에 우리도 신발 가게를 접고 다른 장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을 꺼냈었는데 대번에 저더러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한다고 까부냐는 식인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보면 저도 남편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살기 전에는 6년이나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이후로 저도 애 키우고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남편이 고집까지 피우는 마당에 그걸로 실랑이 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시간은 훌쩍 흘러 애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여러 엄마들을 보고 있으니까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살다간 우리 애 해줄 것도 못 해주고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고 그래서 고민 끝에 친정어머니한테 3천만 원을 빌려서 도시락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소위 대박이 났어요. 사실 분식집을 하기 전에는 오랫동안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저는 공부에는 영 소질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음식 쪽에서 좀 재미를 느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무슨 요리사가 되고 싶다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한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달까요? 그리고 솔직히 당시에는 제가 나이가 워낙 어렸다 보니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껏해야 테이블이나 치우고 설거지나 하게 되지 제가 음식을 만들 기회는 전무했어요. 그런데 반찬 가게는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거의 똑같은 메뉴이긴 했어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었어도 주인 할머니랑 이모님들한테 배워가면서 직접 한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껏해야 끓이고 버무리는 수준이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때 배운 게 밑거름이 되어서 도시락 가게 운영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한 이후로 이제 너도 버니까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자고 나왔습니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반반씩 내자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외벌이 하느라 힘들었고 그래서 시부모님도 제대로 못 챙긴 게 마음에 걸린다면서 말이에요. 뭐라고 꼭 집어 말하긴 어려웠지만 치사해서 알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칼같이 150만 원씩 각출해서 썼어요.
양가 부모님께 들어가는 돈이나 경조사 비용도 네 지인이냐 내 지인이냐 따져가면서 했고 그렇게 따지기 애매한 사람이면 딱 절반씩 부담했지요. 친정어머니가 부부지간에 그렇게 정없이 사냐면서 혀를 차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이미 사랑해서 산다기보다는 애 때문에 산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혼을 하기엔 왠지 엄두가 안 났고요. 그리고 한편으론 좋게 생각하는 성격 때문인지 차라리 이게 낫다 싶었던 적도 있어요. 그간 제가 어려울 때 친정에서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기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그동안 남편 눈치를 살피느라 막말로 사과 한 상자 사드리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창 돈 버는 재미에 빠져있던 무렵 친정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워낙에 건강하셨기에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지 몰랐는데 심장마비였어요. 친정아버지 코골이가 심해서 친정어머니랑 방을 따로 쓰고 계셨는데 그런 와중에 돌아가신 거지요. 친정어머니가 당신 탓이라며 얼마나 자책을 하시던지. 저나 친정오빠가 그렇게 생각지 마시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었어요. 게다가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셨던 탓인지 친정어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도 집에 들어가시기를 몹시 힘들어하시대요. 그래서 친정오빠가 2달 정도 모시고 살았는데 언니도 친정어머니도 서로 힘들고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어머니와 상의 끝에 살고 계시던 집을 정리하고 실버타운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보증금 4억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나온 돈으로 됐고 훗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보증금은 제가 받기로 했습니다. 생활비는 친정오빠랑 저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고요. 사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싶었는데 친정오빠가 먼저 이런 건 확실히 해두는 게 좋다며 자기가 나서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친정오빠는 장가갈 때 친정어머니가 따로 집을 해주신 반면 제가 결혼할 때는 친정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친정오빠만큼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친정오빠가 저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데 전 정말 몰랐답니다. 외에도 친정오빠와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지만 남편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제가 남편더러 친정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어떻게 할지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알아서 잘해 한마디였으니까요. 관심이라곤 정말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한테 제가 뭐 한다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실버타운으로 모셨다고만 말하고 말았지요. 그리고 이후로도 남편은 말이라도 장모님 뵈러 한번 가보자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한테 같이 가자고 한 적도 없고요. 한편 저희 시어머니는 신우와 함께 살고 계세요. 신우는 남편보다 4살이 많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애도 있습니다. 남이 집 일이라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그렇지만 월세 전세 반전세를 전전하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혼자 되신 시어머니가 적적할까봐 걱정이네 어쩌네 하더니 은근슬쩍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이라고 해야 할지 이후로 생활비는 신우네가 낸다대요. 그런데 사실 어디 살든 세 식구가 살려면 생활비는 드니까 제가 보기에는 신우가 자기들이 시어머니 생활비를 댄다고 표현하는 건 좀 웃긴 것 같거든요.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니까요. 게다가 신우는 누가 물어보면 꼭 자기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산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속사정을 다 아는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 웃을 일이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루는 신우가 저랑 저희 남편이랑 있는 자리에서 저희 친정어머니가 계신 실버타운은 어떻냐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남편이야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저만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아는 선에서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보증금이 얼마고 시설은 어떻고 그랬더니 아마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은 많이 차이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비싼 곳에 계시냐면서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일단 알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그 주제로는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가고 얼마 후 신우가 또 만나자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실버타운 이야기를 꺼냈더니 좋아하시더라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대요. 인터넷 찾아봐도 되고 한번 가보면 좋을 건데 왜 나한테 그러나 싶었지만 일단은 알겠다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때만 해도 그저 저한테 뭐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런 이야기를 꺼내줄은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신우가 말문을 열기를
자기는 시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리고 싶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지금 사시는 집을 파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왜냐면 어쨌든 저도 그 집안 며느리로 산지 10년이 넘었으니 시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될지 대충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재산이랄 게 시아버지랑 사시던 그 집 말고는 아예 없으세요. 땅이고 뭐고 그런 것도 없으시고 연금도 받으시는 노령연금인가 그게 전부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파셔야 하겠다 하니 신우가 대번에 얼굴색을 바꾸면서 그런 건 자기가 알아서 할 거랍니다. 그러니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서 그러냐 했지요. 하지만 속으로는 집을 안 팔고 무슨 돈으로 실버타운에 보내드리고 싶다는 건가 싶대요. 그리고 그때 신우가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알아본 실버타운 보증금이 5억인가 그렇다며 그걸 저희 부부더러 반 정도 보태달라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집을 팔아서 보증금을 하셔야지 갑자기 그걸 왜 저희한테 보태달라고 하시냐고 그건 어렵다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친정어머니는 몇 년째 실버타운에 모시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대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못 들으셨냐고 친정어머니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제 주머니에서 나왔지. 남편한테서는 1원 한 푼 받은 게 없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를 실버타운에 보내드리든 어쩌든 그에 관해서는 남편과 따로 이야기하시라 했습니다.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러자 신우가 남편더러 너는 입이 없냐 왜 말이 없냐 진짜냐 따발총처럼 쏘아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를 쳐다보면서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정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더러 내가 없는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뭘 화를 내느냐고 할 이야기 더 있으면 언니랑 나가서 하고 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두 남매가 저를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길래 저도 왜요? 한마디 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 닫고 음악 틀고 있었네요. 그리고 1시간쯤 지나서 거실로 나가니 신우는 그새 갔는지 안 보이고 그래서 평소랑 다름없이 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저더러 진짜 그렇게밖에 말을 못하냐면서 너무하다는 겁니다. 내가 뭐가 너무하냐니까 솔직히 제 가게 장사 잘 되는 것도 자기가 뻔히 아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용돈을 한번 제대로 챙겨드린 적이 있냐? 여행을 보내드려 본 적이 있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더라고요. 한창 도시락 가게 시작하고 자리 잡내만에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너도 돈 버니까 생활비 반반 내자 어쩌자 했던 사람이 누군지 잊었냐고. 그렇게 먼저 선 긋고 네 돈 내 돈 나눌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더러 너무하다니 당신이야말로 그러는 거 아니라고 저도 맞받아쳤어요. 저녁 준비고 뭐고 성질이 나서 애만 데리고 나와서 저녁 사 먹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얘기 좀 하자더니 아까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로 나오더군요. 저더러 신우네 사정도 생각 좀 해달랍니다. 알고 보니까 신우랑 시매부가 시어머니네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이후로 부부 사이가 많이 안 좋아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건 신우네 사정이고 막말로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실버타운 보증금 2억 5천을 줄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찌나 남편이 애걸복걸인지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은 돈을 얼마나 모아뒀냐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하다못해 한 1억 5천은 있다고 하면 그래 실버타운 보증금이야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돌려받는 거니까 하고 제가 얼마라도 보탠다는 심정으로 해줄까도 싶었거든요. 미운하고 오나 남편 어머니고 제 자식 할머니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가 모아둔 돈이 어딨냐입니다. 그달 벌어서 생활비 대고 나머지는 사업에 재투자를 했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제가 정말 하다못해 신발 가게가 1개에서 2개로 늘었다거나 무슨 공장을 차렸다거나 그랬으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면서 모아둔 돈도 없다 하니 정말 황당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돈도 없으면서 지금 나더러 그 큰 돈을 해달라는 거냐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랬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 엄마한테 돈 10만 원 줘본 적 있냐고 그것도 아니면서 정말 사람이 뻔뻔하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저더러 며느리란 사람이 왜 이렇게 시어머니 일인데 계산적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저랑 못 산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순간 눈 돌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대요. 그래서 남편더러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사위 노릇을 한 줄 아냐고 잘 됐다고 이참에 그냥 이혼하자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내지르고 나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던데 너무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애 데리고 당장 갈 만한 친정이랄 곳도 없고 그렇다고 친정오빠네로 가자니 언니 보기도 남사스럽고 그래서 집에서 버티고 있으면서 이혼 진행했습니다. 남편이 이혼 못한다고 이런 걸로 무슨 이혼이냐며 하도 고집을 피워댔기에 결국 변호사 사서 소송하고 두 번은 죽었다 깨나도 못할 만큼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지요. 하지만 그래도 결국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자기가 애를 키울 테니 양육비를 저더러 달라고 했지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인 면에서 제가 남편보다 상황이 좋았기에 원래도 양육권은 엄마 쪽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는 건 정말 치사하고 더럽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제가 갖는 선에서 정리했어요. 아파트 살 때도 솔직히 남편보다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얼마 손해보는 게 무서워서 남편하고 매달 양육비로 실랑이 할 바에는 아파트 받고 신경 끄고 사는 게 낫겠다 싶대요.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는 아직 이혼했다 소리는 못했습니다. 워낙에 남편이 얼굴을 비추지 않으니 어차피 저희 둘 사이가 안 좋다고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계시기도 했는데 굳이 이혼했다 소리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더라고요. 친정오빠한테는 이야기했는데 오빠는 저더러 잘했다고 하대요. 제가 괜히 애 때문에 참고 살다가 남편 뒤치다꺼리까지 하게 될까봐 걱정이 많았다며 그렇다고 오빠가 돼서 이혼하라 소리를 할 수도 없어서 답답하던 차였다면서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신이 언제 실버타운에 가겠다고 했냐며 신우한테 괘씸하다고 크게 혼을 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우도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며 저더러 마음 풀고 자기 남동생 한 번만 봐주라며.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볼수록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었어요. 아, 저기에 다시 발을 담글 순 없다. 그런 생각이었달까요? 그래서 지금은 애랑 둘이 사는데 애가 철이 든 건지 제 앞에서 웬만하면 아빠 보고 싶네 그런 소리를 안 해요. 괜히 저랑 남편 때문에 애가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애도 이해해 주겠지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게 제 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엄마이자 좋은 딸로 살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